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이 최근에 가졌던 라디오 인터뷰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1년 11월 3일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 오전에 아이온큐 트위터에 게시된 게시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데 이제 지난달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이 Federal News Network라는 언론에서 레이 길로이라는 사람과 연방 관련 양자 컴퓨팅 응용 프로그램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의 투자 등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Federal News Network라는 곳은 1926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유서 깊은 라디오 방송국인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큰 방송국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 방송국인 것 같은데 미국 정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의 구성원과 관련된 문제 뉴스를 집중적으로 이제 토크 형식으로 다루는 언론입니다. 그래서 연방 정보 기술을 위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개요를 이제 피터 챕맨이 제공을 했는데 아이온큐의 모토는 양자를 연구실에서 시장으로 꺼내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터뷰 내용 중 일부는 이제 공상과학 소설처럼 어렵게 들릴 수 있었지만 아이온큐와 같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미 원자 조작 세계에서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키노트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양자 기술이 마스터될 경우에는 현재 암호체계는 붕괴될 것이다. 양자는 에러 커렉션으로 인해 완전한 잠재력을 아직 발휘는 못했지만 아직 에러율이 높지만 아이온큐는 이 에러율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세계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국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해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중국 역시 양자를 잘 다루게 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가질 것이다 라는 점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내용을 제가 40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 제가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 만들고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40분 분량의 라디오 방송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피터 챕맨이라는 이 CEO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대해 물어봤는데 16살 때 이미 컴퓨터 비즈니스에 몸을 담궜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켜봐야 할 업적 중에 하나가 Artificial Intelligence Lab에서 일을 했는데 MIT와 함께 일하는 곳에서 16살에 입문을 했는데 이때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민스키라는 엄청난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컴퓨터 비즈니스에서 40년 이상 일을 했고 최근에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이 엄청난 사업에서 공동 책임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이제 보면은 기업을 다양한 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게임 분야에도 있었고 머신러닝에서도 있었고 다양한 걸 했어요. 근데 회사를 세우고 경영하고 키우는 이런 부분에 능숙하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최고의 기술 CEO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온큐의 CEO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또 이 주최자분이 양자 컴퓨터란 쉽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통 컴퓨터인 디지털 컴퓨터는 이제 1 또는 2를 가지는 비트를 사용하는데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80년대 자연 세계는 디지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입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깨달아서 이제 전통 컴퓨터는 자연 세계를 모델링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구상하게 됐고 이제 양자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큐비트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협력한 에이전시, 이제 정부 당국 이런 국만 봐도 나사와 같이 기술에 뛰어난 사람들만 있는 이런 주체가 아니고 다양한 주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협회나 이런 기관들이랑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양자 컴퓨터는 전통 컴퓨터에 비해서 연산을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하면 되니까 모든 회사와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IRS는 세금을 걷는 곳이에요. 국세청 같은 곳인데 이런 곳만은 제외하겠다라고 농담을 또 했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는 오랜 기간 동안 학술적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갑자기 진보된 것이냐라고 또 주최자분이 물어보니까
현재 아이온큐는 세 개의 메이저 클라우드 제공자들에게 양자 서비스를 이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단돈 1.5불에 첫 양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양자 컴퓨터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물어보자 제일 확실한 것은 현재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RSA 암호화 방식, 즉 소인수 분해, 쇼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인데 양자 컴퓨터는 이걸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컴퓨터로는 간단한 이메일 해킹에도 300년이 걸리는데 가장 뛰어난 슈퍼컴퓨터로도 양자 컴퓨터로 할 경우에는 1, 2초 만에 RSA 암호를 격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RSA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HTTPS의 보안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때 다른 주체, 뭐 중국이라거나 다른 나라들이 도달을 했을 경우에는 큰 disruption,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5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랜섬웨어 해킹 때문에 동쪽 이스트 코스트 미국의 동쪽 해안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마비되는 엄청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양자 컴퓨터가 진보돼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RSA 암호화 방식을 뚫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은 모든 분야, 모든 것을 디스럽트 할 수 있는데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요한 사람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그냥 해킹해서 전원을 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무기보다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각심을 깨워줬고요. 그러나 다행히 아직은 이 정도까지 진보된 양자 컴퓨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와 큰 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고요. 이 양자 컴퓨팅 분야는 winner takes all,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승리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먼저 우위를 점령해 버리면 다른 데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미국 정부가 장기간 꼭 고민해야 할 분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가 약 100빌리언, 그래서 1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2021년 6월에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라는 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를 5년 동안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는 예산안을 배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중국의 이런 기술 독주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발표를 했을 정도로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양자 컴퓨팅에 들어가는 돈은 적다고 해요. 이거는 뒤에서 살펴볼 텐데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양자 컴퓨팅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글로벌적인 세계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이 양자 컴퓨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최고 기업인 아이온큐는 앞서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어디 또 쓰일 수 있냐면은 머신러닝과 AI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가 이제 복잡한 지정학적 패턴 파악에도 양자 컴퓨팅이 쓰일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P를 찾으면은 이게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다. 그래서 뭐 이미지 인식이나 머신 분류화 등에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는 이미 초기 양자 컴퓨터로도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응용 분야를 현재 탐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모델이 왜 전통 컴퓨터보다 우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양자 모델 자체가 CPU 모델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더 정교하게 자연의 상태를 이 다양한 수많은 변수들을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언가 머신러닝을 할 때 이터레이션, 반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뭔가 컴퓨터가 배우기 위한 알고리즘을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전통 컴퓨터는 2만 번을 해야 되는데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는 26번 만에 이것을 해냈다고 합니다. 거의 1000배 가까이 더 좋은 효율성을 보여줬고 성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홀리 그레일이라고 했는데 더 많은 변수를 가진 모델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파괴할 수 없는 RSA가 아닌 다른 암호화 모델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진행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래서 1960년대에 스페이스 레이스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즉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누가 우주 패권을 먼저 점령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쟁을 했다고 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양자 컴퓨터에서 이 차세대 스페이스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진행자분이 물어봤는데, 전통 컴퓨터는 미국 경제를 강력하게 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50년에서 100년 동안 양자 컴퓨터가 그 경쟁의 핵심이다라고 피터 챕맨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연의 비밀을 언락할 수 있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쥐는 자가 경제를 장악할 수 있다. 즉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가장 큰 나라들, 뭐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세계의 가장 큰 기업들, 뭐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나라, 이런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날리고요.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양자 컴퓨터는 자연 자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 컴퓨터로는 실제 화학 적용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신약이 개발되고 임상 실험하고 실제 시중에 나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양자 컴퓨팅을 사용을 하면은 더 정교한 화학 이거를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을 모델링을 더욱더 정교하게 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아주 빠르게 하고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마치 사탕 가게에 있는 아이가 지켜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배터리 과학, 이제 뭐 더 효율성이 좋은 전기 배터리, 이걸 또 언급을 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이온큐의 사회 이사 중에 퀀텀스케이프의 CEO가 있습니다. 그쪽이 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온큐가 차후에 진보가 되면은 낄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줬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조금 있다가 이제 배터리 개발에도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서비스, 신약 개발 등등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두 개의 큐비트 중에 하나에 뭔가를 하면은 다른 큐비트에도 반응이 있는, 이거를 이제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데 거리와 무관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이 로켓을 쏴서 테스트해봤는데 이제 지상에 있는 큐비트에 반응을 줬더니 이 우주에 떠 있는 큐비트도 동시에 반응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해킹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신에도 좋지만 실제 연산에도 이 얽힘 작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양자 센싱.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는 이온을 사용하지만 중립 원자, 광자들로도 큐비트를 구성할 수 있는데, 광자를 사용했을 시 멀리 이걸 쏴서 비행기에 부딪히면 거기에 쏴진 그 큐비트 그리고 내 손에 있는 큐비트의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자 레이더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자분이 물어보셨던 가장 큰 질문이 미 정부가 양자 기술을 사용하는데 어떤 도전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자 분야 자체가 극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로직 게이트를 구현하고 프로그래밍을 할지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의 추상적인 단계에서 좀 더 응용 도메인에 진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자가 게이트 피델리티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큐비트의 정확성, 안정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재 양자 컴퓨팅은 위크니스가, 약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큐비트를 다양한 재료로 만들 때 맨메이드 큐비트, 이제 실리콘 기반으로 해가지고 초전도 방식, 이제 IBM께 여기 들어가고 내추럴 큐비트 해가지고 자연 기반으로 하는 이온 트랩 방식, 아이온 큐 방식이 여기 들어가는데, 큐비트는 아주 부끄러움이 많아서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메이드 큐비트보다는 내추럴 큐비트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이온 큐는 아이온을 사용을 해서 진공 챔버 내에서 광자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광자는 질량 자체가 없어서 간섭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가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양자 시장에서 우월한 어드밴티지가 있고, 이 피델리티가 좋기 때문에, 정확도가 좋기 때문에 베스트 피델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할 에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베스트 에러 커렉션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10월 18일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10월 11일에 네이처지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에러가 커렉트가 된 큐비트를 이제 아이온큐 하드웨어에서 구현을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의가 있었냐면은 세계 처음으로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양자 컴퓨팅 에러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예측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대규모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례에서 이 양자 컴퓨팅 핵심 기술 장애물인 양자 컴퓨팅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음을 세계 최초로 증명을 했다고 해요. 이만큼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가 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 정부가 양자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이 어떤 가이던스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현재 예산 면에서 미국이 밀린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제 다이렉트하게 양자 기술에 투자한 금액이 1.2 빌리언이고 중국은 10 빌리언입니다. 그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공적으로 미국을 이제 기술에서 뛰어넘을 건데 양자 기술에서 뛰어넘겠다라고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산 면에서 매우 밀리고 그러나 이제 바이든 정부와 지금 현재 국회가 양자 기술에 매우 서포티브, 지원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미국이 좀 더 양자 기술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의 프랑스, 독일도 이게 2빌리언 유로가 한 10빌리언 되나 봐요. 그래서 유럽조차도 미국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양자 컴퓨팅에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산업적, 이제 실용적인 연구에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초기에 정부가 나서서 돈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만드는 마켓 메이커가 돼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어디 쓰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익스포넨셜 한 부분에는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 또는 변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러한 분야를 얘기하는데 뭐 금융 분야, 물류 분야 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안 그래도 여기서 이제 optimization 최적화 문제를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travel salesman's problem 해가지고 영업 사원이 어떻게 돌아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곳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 optimal route 해가지고 이제 optimal route 해가지고 최적화된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화된 루트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 부분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전통 컴퓨터는 이러한 연산을 할 때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델링을 단순하거나 변수들을 뺀다고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있는 그대로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최적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부가 다 이 양자 컴퓨팅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물류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의 미래 향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진행자가 물었더니 양자 기술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서 전통 컴퓨터를 성능을 앞지를 수 있는 단계가 올 거다. 그리고 전통 컴퓨터 여기서 더 진보되면 전통 컴퓨터로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을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양자 우위를 쟁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이온큐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이 양자 경주에서 전 세계를 이기고 있고 선두, 압도적인 1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구 최고의 양자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다양한 양자 컴퓨팅 기술 분야에서의 뭐 진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했고요. 서방은 모든 것을 출판해서 투명한데 그 중에서 아이온큐가 최고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거대한 경쟁사인 IBM이나 이런 거대한 나라인 중국이 있지만 아이온큐가 1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양자 관련된 인재를 어떻게 찾는가라고 질문을 해줬는데 양자 관련된 인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주체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양자 관련된 인재를 유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이 우방 외국에서 인재들을 데려오기도 하는데 가능하다면 자사의 인력을 두세 배로 늘리고 싶은데 인력풀이 적어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온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하고 있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주주들한테 좋은 소식으로 보이고요. 아이온큐는 그래서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양자교육을 지원할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당장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렇게 필요할 측면에 공영방송, 라디오 방송 인터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미 정부가 현재 양자기술 투자가 상당히 부족해서 앞으로 속력을 낼 것이다. 근데 거기서 단연 최고는 아이온큐다. 근데 이 양자기술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이 양자기술은 미래의 먹거리다. 이거 핵심 기술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양자기술을 잡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winner takes all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양자 기술의 우위를 잡는 국가가 제2의 미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유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기술은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어려운 점은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점. 하지만 확실하게 이 산업이 커진다. 그리고 거기서 1등은 단연 아이온큐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인터뷰 같이 들어보셨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주식 매수 추천이 아니고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런 투자에 대한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분 스스로 책임지셔야 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